네, 정말 간만에 라이브를 정해진 시간에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신나 있습니다. 라이브를 제 시간에 시작해서 신난 저는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제 신나 있는 기분과는 좀 상반되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팩트로 좀 후드려 패려고 해요. 여러분들 좀 팩트로 후드려 패려고 합니다. 좀 각오를 단단히 하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멘트는 요겁니다. 뭐 여러 선생님들이 혹은 이제 강사님들이 고생했다는 말을 많이 하실 텐데 고생했단 말 들은 만큼 과정이 고생스러우셨나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이래저래 인스타 스토리나 이런 걸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영어 점수 잘 나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좋습니다. 성적 오른 거는 무조건 축하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게 네 과정이 고생스러워서 그 대가가 달콤했던 거야? 아니면 시험이 쉬웠던 거야? 냉정하게 할 건 정확하게 하자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점수가 그냥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역으로 얘기하면 이렇다니까.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네가 점수가 6평이랑 비교해봤을 때 별로 차이가 없어. 물론 원래 100이었던 친구가 100점을 받는다든가 95점에서 98점이 됐다든가 뭐 이건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을 수밖에 없으니까, 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게 아니라 원래 네가 2등급 받던 데서 똑같이 2등급 받았다거나 네가 3등급 받던 데서 원래 3등급을 받았어. 혹은 역으로 점수가 떨어졌어. 심각하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요. 이번 9평은요 정말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뭐 감히 뭐 1등급 비율이 몇 퍼센트다 이런 예측을 잘 안 합니다만 거의 10% 혹은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쉬운 시험이었어요. 지문들 중간중간에 번뜩이는 건 있었는데 평가원 교수님들이 마음 먹고 애들한테 답 고르기 좋도록 선지를 예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시험에서도 네가 원했던 점수가 안 나왔어. 스스로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할 때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좀 아프더라도 좀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일단 총평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이한 난이도의 평이한 시험, 단 제대로 준비한 수험생들 한정. 제대로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어 강의를 듣겠다고 강의를 사놓고 하나도 완강을 안 했어. 혹은 강의만 계속 완강하면서 수업 듣고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고 복습 아무것도 안 했어. 혹은 심지어는 절평이니까 영어를 안 했어. 네 얘기야, 네 얘기. 그래놓고 요번에 등급 떨어졌다고 징징대지 마. 징징대지 마. 너 그럴 만한 자격 없어.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들은 영어 좀 잘하니까 나 영어 좀 덜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너랑 뭔 상관이야. 너 왜 안 했던 거야 지금까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오케이? 나는 점수 잘 나온 친구들 자만하라고 자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점수 안 나온 너 얘기하는 거야. 제대로 준비 안 한 사람한테는 평이하지 못했던 시험이에요. 이번 시험이 쉽게 안 느껴졌다. 너 진짜 심각한 겁니다. 난 너한테 위로 못 해주겠어요. 되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나한테 또 DM으로 어떤 친구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자기 현장 수강생이래. 2등급 나왔대. 등급이 떨어져서 6평 1등급 나왔다. 정신 번쩍 차렸대. 근데 보니까 뒤에 이런 얘기 나와. 숙제도 잘 해내고 풀 모의고사도 안 풀었대. 그러니까 점수 떨어지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야. 절대평가는요. 어느 정도의 학습량만 충족시키면 누구나 1, 2등급을 받도록 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그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어느 정도 학습량이 충족 안 되잖아요. 점수 안 나오는 시험이에요. 뭐 믿고 학습 안 합니까? 뭘 믿고요? 지금 많은 학생들이 수시로 대학 간다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어쨌거나 입시에서 확고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수시야. 아니 그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맨날 애들끼리 자기들 정시 파이터라고 얘기하는 거 실제로 그 안에 정시로 대학 가는 애들 얼마나 되겠냐. 솔직히 그 비율로 얘기해봐. 정시로 대학 가는 거 기껏해봐 30% 좀 넘어가지 않아요. 넉넉 잡아 40%라고 해봅시다. 전체 입시에서 3분의 1 정도끔 넘어가는 정도예요. 정시는 사실 지금까지 수시로 내신을 좀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학생들을 위한 패자부활전일 뿐이라고. 그거 뚫겠다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친구들인데 또 영어 공부도 안 해서 이거 진짜로 좀 많이 혼나야 됩니다. 제대로 준비합시다. 이렇게 제대로 준비하려면요.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어떤 부분에서 네가 약점이 있었는지부터 좀 제대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세부 항목들 몇 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이 시험이 평이할 수 있었느냐? 첫 번째, 전통적인 킬러 문항이었던 빈칸이 굉장히 무난했어요. 특히나 이제 33번, 34번 빈칸이 굉장히 쉬웠죠. 34번 빈칸이 오답률이 제가 생각보다는 높은 거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 진짜 학생들 마음 먹고 영어 공부 안 하는구나 해서 좀 많이 놀랐는데 요번에 이제 확실히 시리즈로 빈칸을 준비했던 학생이라면 빈칸 문제 풀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쉬웠을 겁니다. 빈칸 좀 너무 쉬웠어요.
이게 좀 무난해 버리니까 학생들에게 난이도 체감, 난이도 확 떨어지는 거죠. 그죠? 21번도 마찬가지로 빈칸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킬러 문항에 가까운 이상을 가질 수 있었고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유형이었는데 되게 쉬워졌어요.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한테 조금 어려웠던 요소는 어떤 게 있었느냐? 첫 번째, 그러니까 알 법한 어휘에 심도 깊은 의미가 필요한 문항들이 좀 있었던 거죠. 뭐 페이오프라든가 가려졌네요. 메이크업이라든가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이 지금 확실히 조금 존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평가원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여줄 만한 경향성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 수능에서도 오답률 1위가 나왔고 단순하게 이제 오답률 1위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평가원은 이의제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34번 문제에서 퀘스천이라는 단어. 넌 알잖아. 질문, 의문이라는 단어. 근데 이 단어에 이제 의구심을 갖다 의심하다는 좀 심도 깊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요걸 활용한 빈칸 문제가 나왔던 애들이 이해 못하고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단 말이야. 요걸 보여줄 만한 징후들이 요번 9평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9평이 보여준 이제 가장 큰 성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여줄 만한 포인트, 정확하게 절대평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평가원 교수님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패턴. 이 말도 안 되는 추상성으로 장난 안 칩니다. 이해할 만한 질문 줍니다. 대신에 제대로 된 독해력이 필요하죠. 이걸 딱 보여주는 지표가 뭐냐면, 요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 41번 문제, 장문 독해 제목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30번 어휘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요 유형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이 있죠. 여기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는 틀렸던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 유형들 보면서 좀 고민했던 학생들. 이게 뭐냐면 제대로 된 독해력이 필요했던 유형에서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이런 건데 제가 이제 그 해설 강의에서도 똑같은, 제가 해설 강의 미리 찍었는데요. 해설 강의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빈칸이나 순서 삽입 유형이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그 유형은 어려운 게 뭐냐면 종합적인 기술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스포츠로 따지면 약간 이제 축구나 농구, 야구 같은 거죠. 근데 축구나 농구, 야구 같은 경우는 이래요. 네가 스트렝스, 뭐 힘이 딸린다던가, 파워, 뭐 그것도 이제 힘이긴 한데 힘이 딸린다던가, 혹은 스피드가 좀 딸리더라도 다른 테크닉이 있으면요, 어느 정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축구 선수가 몸싸움을 제일 잘하고 가장 달리기가 빠른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그 축구의 국대 아웃풋에서 최고의 성과를 냈던 선수들 보면 박지성 같은 뭐 그런 선수들이잖아요. 테크닉도 되게 뛰어났던. 뭐 농구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피지컬이 뛰어나더라도 나머지도 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어느 정도 피지컬을 만회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축구나 농구 같은 거. 근데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장문 독해에서의 제목, 주제 제목 요지 문제라든가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영어로 따졌을 때 정말 피지컬이 다 받쳐줘야지 풀리는 문제 유형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축구에 비유될 수 있는 빈칸 순서 삽입이랑 확실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빈칸 순서 삽입은 좀 독해력이 딸리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킬과 이런 거 방법이 있으면 부딪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얘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m 달리기 경주 같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냥 스피드가 빨라야 돼요. 스트렝스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뛸 수밖에 없다. 뛸 수 있다고요. 딱 그런 정도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독해력, 근본적인 독해력을 요구하는 항목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강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수능의 난이도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절대평가 들어오면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총평도 쭉 묶어보면 여러분들 비슷한 흐름들을 알 수 있으실 텐데 전체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초킬러 문항들의 난이도는 낮추면서 준킬러 문항들의 난이도가 조금 높아져가지고 좀 비슷한 장소에서 만나고 있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오답률 탑5를 좀 뚜껑을 더 열어봐야 되겠지만 소위 얘기하는 빈칸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만한 그래도 어쨌든 33, 4번 문제와 30번 어휘 문제, 뭐 21번, 41번 문제 정답률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제대로 된 독해력이 많이 필요했던 시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요. 39번이 확실히 어려웠죠. 그리고 제 생각보다 38번도 정답률이 되게 낮게 나오던데 간접쓰기 유형이요. 간접쓰기 유형이 이제 순서부터 삽입까지 해당하는 36번에서 39번까지의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평가원은 조금 더 폭넓게 무관한 문장 고르기는 35번과 요행문 완성 40번도 넣긴 하나 저는 이 네 가지 유형만 얘기를 할 텐데 이 유형이 확실히 킬러로 떴습니다. 예, 꽤나 오래됐는데 여전히 이제 학생들이 영어 학습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킬러라는 사고를 잘 못하죠. 이 부분에 대한 엄밀한 학습이 확실하게 요구됩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 소위 얘기하는 전통적인 빈칸의 난이도는 떨어졌어요. 됐죠? 자, 근데 이것 대신에 제가 얘기했던 3, 4번 항목을 묶어볼게요. 소위 얘기하는 독해력이 요구되는 준킬러 유형,
난이도가 뛰었고요. 순서 삽입 여기 난이도가 확 뛰었습니다. 얘가 거의 이제 킬러로 자리를 매김하게 되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독해력과 좀 관련된 건데 익숙한 어휘에 깊이 있는 의미 요걸 요구하는 것도 조금 나오죠. 그러면 있잖아. 요번 구평 치고 나면 네가 어떤 부분을 학습을 해야 요번 시험 결과가 좋았던 학생들은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혹은 시험 결과가 나빴던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지 좀 앞으로 만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침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어휘의 깊이와 독해력 함께 가는 겁니다. 그죠? 독해력을 강화하셔야 돼요. 되게 뻔한 얘기인 것 같겠지만 독해력을 강화하셔야 돼요. 동시에 독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순서 삽입, 간접 쓰기 영역. 여기 아예 평가원에서 언급하고 있는 멘션이 간접 쓰기입니다. 내가 만든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쓰는 능력을 물어보는 영역을 맞출 줄 알아야지 안정 1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독해력을 높이는 게 안정 2등급을 만들어내는 기본 조건이라면 간접 쓰기 영역을 확실하게 맞추는 게 안정적인 1등급을 맞추는 기본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 구평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3등급 이내로 오는 학생들은요. 둘 다 동시에 잡아서 1등급까지 갈 수 있으면 이게 베스트겠죠. 오케이? 제가 요거 둘을 확실하게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후의 학습 가이드입니다. 3등급 이내죠? 그냥 요번엔 별거 없습니다. 그날 이날 The Days Your Day 시즌 1.5 여기서 유형별 총정리를 제가 6월 평가원의 경향성, 9월 평가원의 경향성을 다 담아서 6구평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 총평이 끝난 직후부터 교재 판매가 시작될 겁니다. 요거는 있잖아요. 무슨 홈쇼핑 멘트 같긴 한데 매년 교재가 미친 듯이 좀 빨리 판매되는 교재이긴 하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 9월 중순, 그러니까 9월 말이군요. 구평 치고 나면 채 한 달이 안 돼가지고 입고시켰던 교재가 다 소진이 돼버렸는데 죄송하지만 요 The Days Your Day 시즌 1.5 교재는 수능까지 남아있는 시기상 제가 1쇄 이후에 추가 2쇄를 찍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는 작년에 판매되는 추이를 봐서 좀 더 많은 1쇄량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구매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요번 총평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딱 준비를 해놨으니까 시즌 1.5 그 다음에 시간 되시면 시즌 2.0 파이널 모의고사로 그냥 대동단계를 해버립시다. 이 트랙으로 그냥 대동단계를 해버립시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시즌 2.0 The Days Your Day 시즌 2.0의 퀄리티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 이 업계 내에서 모의고사 한 세트 만들어내는데 영어라는 과목에서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접니다. 이건 진짜 누구 붙잡고 물어봐도 다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많은 인력과 가장 많은 비용을 들여서 최고의 모의고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요거 두 개로 하시면 두 개 동시에 잡힙니다. 제가 독해력을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그리고 간접쓰기 영역 확실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패턴을 안내해드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면서 느끼지 않았니? 확실히 순서 삽입 들었던 친구들아. 39번 문제 맞출 때 내가 수업 때 서치 같은 경우는 단복수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몇 번 얘기했어. 그지? 그 쌉소름 아니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가 계속해서 챙겨드릴 테니까 이후에 영어가 그냥 걱정되시면 그냥 트랙 따라오세요. 제가 떠먹여 드릴게요. 너네 영어는 효율성이 중요하다며. 그래, 그 효율성 내가 만들어줄게. 내 이름 걸고 조정식이라는 이름으로 효율성 만들어줄 테니까 따라오세요 그냥. 선생님 그럼 저는 4등급 이하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어휘 열심히 외우셨다면 단어만 외우고 있지 말고 괜찮아 문장편이랑 미더블 글편 투 트랙 동시에 진행하세요. 오케이? 문장 해석도 할 줄 아셔야 되지만 독해도 되셔야 돼요. 이게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보통 문제들이 총체적 난국일 확률이 높거든. 어휘도 딸리는데 문장 해석도 안 되고 문장 해석하고 나면 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동시에 잡을 줄 아셔야 됩니다. 동시에 진행을 좀 하세요. 선생님 저는 투자할 시간이 없는데 어떡해요? 아이 그러니까 네가 4등급이지. 지금이라도 영어 등급 따야 된다라면 특히나 내가 아까 얘기했던 입시의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수시를 준비해야 되는 학생이라면 보시면 알겠지만 국어나 수학 같은 과목은 조금 수시에 최저 맞추기가 조금 난감한 게 시험이 쉬워져도 문제 어려워져도 문제예요.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쉬우면 나 말고도 다 쉽단 말이야. 내 점수 확 뛰었는데 등급은 그대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어려우면 와장창 무너질 가능성도 높은데 영어는 절대평가다 보니 상대적으로 무너질 확률은 적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과목으로 최저를 맞추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머지 과목으로 최저를 맞추면서 영어는 보험용어로 최저 맞추기 되게 좋다는 겁니다. 특히나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수시에서 최저 등급 맞추기에 영어 많은 과목이 없어요. 보통 영어가 4등급 이하면 네가 흥선대원 공급으로 다른 과목을 잘하는 게 아닌 이상 다른 과목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 이거 하신 다음에
The Days Your Day 시즌 1.5나 2.0 둘 중에 하나로 오시는데 실무가 필요하시면 시즌 2.0으로 전체 문제 풀이법이 듣고 싶으면 1.5로 오시면 됩니다. 됐죠? 단 요거는 책이 빨리 동의할 수 있다니까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요렇게 필연적으로 가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제가 트랙 두 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3등급 이내면 그냥 1.5, 2.0 그냥 그대로 따라오세요. 현장 커리큘럼에 요번 주부터 1.5 쭉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현장형 커리큘럼을 쭉 따라오시면 돼요. 일주일에 3시간 정도 영어 투자해가지고 수업 듣고 수업에 복습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확실해 시리즈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수업 자체가 클리닉, 수업 자체가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수업입니다. 그냥 들으면서 체화를 위한 시간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추가해 주시면 정말로 그냥 시나브로 너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 1등급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됐죠? 4등급 이내 학생들이라면 조금만 시간 투자 더 해보시고요. 됐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전체적인 요번에 총평과 세부사항에 대한 언급, 앞으로의 학습 가이드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뭐 나름 이제 여러분들도 체감했다시피 그리고 주위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쉽다라고 얘기했던 시험이니까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피디님 다시 여기 줌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팩트로 후드로 패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달콤한 위로를 찾으면 지금도 할 수 있다, 늦었다, 늦지 않았다, 쌉가능이란 말만 듣고 있으면 어느 순간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볼까, 내년을 위해 달려볼까, 나는 내년의 문을 두드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이니까 어설픈 희망, 위로 이런 걸 기대할 시간에 달리세요. 됐죠? 올해 입시에서 무조건 끝내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요. 제가 이 말 되게 많이 강조하고 싶거든요. 매년 6, 9평 끝나고 나면 특히나 남고에서요. 한 번 더 해볼까 이런 얘기를 9평 이후부터 하는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9평 이후부터 재수하는 친구들요. 내년에도 안 될 거예요. 너 지금까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도망쳤었어. 1학년 때 내신 몇 번 치고 난 다음에 내신 점수 안 나오니까 정시 파이터로 도망쳤다. 그리고 난 다음에 6평, 9평 치고 나니까 정시 파이터도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 한 번 더 하겠다고 또 도망쳐? 언제까지 도망칠래? 한 번 도망치잖아? 평생 도망쳐야 돼. 그만 도망쳐. 올해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가. 대신 혼자 달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 속도가 어떻든 간에 손 꽉 잡고 같이 달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즌 1.5, 시즌 2.0으로요. 이번 총평 끝나고 난 다음에 준비된 강좌 구매해서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 영어에서만큼은 여러분들 수능에서 발목 붙잡히지 않도록 해드릴 겁니다. 제가 누군데요? 모든 수험생들, 영어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러닝메이트 조정식인데요. 아시겠죠? 자, 걱정 마시고요. 지금까지 잘못된 거 있으면 고통스러워하세요. 어쩌겠습니까? 네가 받아들여야 될 그냥 결과물인데요. 대신 일어납시다. 그리고 끝까지 달립시다. 반드시 올해 입시에서 끝을 본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옆에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끝까지 함께 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